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시장에서 기대한 것은 레드 웨이브, 즉 공화당의 압승이었는데 하원에서는 겨우 우위를 점하긴 했습니다만 상원이 지금 박빙입니다. 밀려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수당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여전히 아직은 안개 속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 여기다가 전기차 관련주도 급락했고요.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CPI 결과 이제 기다리는 모습인데 자,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달이면은 대형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 관련한 편출입 종목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편출입이 되고 나면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금이 이탈하는 것, 또 공매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 부분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애매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쪽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잘 안 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또 조정이 나타나는 것인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인지 뭐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어떤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내려가고 지금 시점은 들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날인데, 지금 시장 포지션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외 증시가 안 좋게 마감이 됐잖아요.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당연히 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만기일이란 말이죠. 보통 만기일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변동성은 어제로서 다 끝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오늘 이제 뭐 포지션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증시의 변동성이 제법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부분은 미국 증시가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더 치고 내려가는 하락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95% 하락했습니다. 제법 많이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8% 하락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이라면은 제법 좀 많이 끌려 내려온 모습이고요. 내용도 별로 좋지 않죠? 일단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 낙폭을 확대하면서 크게 하락해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봉도 제법 크게 나왔고요. 뭐 주가 반등한 그런 최근의 상승 부분들을 반납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숨고르기 국면도 우리에겐 좀 부담될 수 있겠죠. 증시가 계속 올라가도 부족할 판에 또 조정이 들어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정은 어쨌든 필수적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되는데 낙폭이 크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또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우리나라 만기일에 맞춰주는 것인지 자 이거 뭐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딱딱 들어맞으니까 기분이 좀 별로죠. 자, 어쨌든 주가 하락한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10월 8일 중간선거 결과가 하루가 지난 11월 9일까지도 11월 8일 중간선거 치렀고 11월 9일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예상대로 장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팽팽하죠. 그리고 서로 동석을 이루게 된다. 민주당 50석, 그 다음에 공화당 50석 이렇게 되면은 상원 의장이 이제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다수당은 민주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기기만 해도 승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공화당의 레드웨이브
공화당이 이제 정책적인 어떤 제동을 좀 걸어주고 이 긴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버리게 되는 거죠. 조금 깨세요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도 이제 집에서 그 투표를 하고 나서 저녁에 파티를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공화당의 승리를 축하합시다 그러면서 막 파티를 열고, 왜냐면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계속 이제 공화당 쪽에 대한 그 선거 유세를 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압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기 대선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밀리게 되고 이 결과가 불투명해지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들리는 이야기였겠습니다만 충분히 트럼프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네,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압승하지 못한 것이다, 나대지 말았어야지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뭐 어쨌든 공화당이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키워줬다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CPI 지표에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되죠. 미국 시장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니까 오늘 저녁, 내일 새벽 정도면 CPI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 CPI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CPI에 대한 그 결과 예상치가 7.9예요. 7.9. 만약에 앞자리수를 바꿔가지고 7이 된다라면 상당히 투자자들이 안심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남아있는 마지막 호재성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8.0이 나온다든지 뭐 8.1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투자자들이 실망에 실망을 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재가 또 다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만기일에 대한 변수가 마지막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에 매매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늘은 오전 매매보다는 오후에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끝나갈 때쯤 해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되겠지만, CPI 지표에 대한 호재성 기대감이 만약에 변동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일 주말장이기 때문에 변수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고 내려간다면 이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조금 살살 다뤄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정 사실 게 없다 그러면 오늘은 월급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저녁 방송, 무료 방송에서 월급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말 동안에 한번 요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매매를 조금 아끼는 게 좋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 지금 비트코인이 최저가, 연중 최저가죠.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뚝뚝 떨어집니다. 최근 이제 단기간에 한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던 것 같은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쪽에서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이 부분이 지금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상화폐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그 선호 현상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상화폐가 위험자산입니까? 안전자산입니까? 지난번에는 안전자산이다 했고, 뭐 증시가 빠질 때도 이건 안전한 자산이고 금처럼 생각하자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몰려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위험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변동성에 진행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느 쪽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쪽 걸면 이쪽, 저쪽 걸면 저쪽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전기차요. 테슬라가 지금 7% 빠졌고요. 루시드가 17%, 리비안이 12%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약
40억 달러. 4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400원 치고요. 1,400원 치면은, 많네요. 그죠? 금액이 많아요. 네, 많은 금액을 일단 계산을 해드리면 한 50에서 55조? 네, 그 정도 되겠죠. 네, 내가 몰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죠? 자, 어쨌든, 40억 달러를 매각을 했어요. 40억 달러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2021년도에도 약 220억 달러를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을 치는 이유들은 회사에 애정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최대주주나 운영자, 이런 대표이사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요, 야,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40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이유가 뭐냐? 그거 트위터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금 매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야, 왜 테슬라 주식을 매각을 해서까지 트위터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트위터 인수 왜 해야 되는 건데, 너는 전기차 즉 테슬라에만 집중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정신이 붕 떠 있는 것 같아. 실망이야. 팔아버려야 되겠어. 나는 이제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가 지금 시장에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거고, 자, 테슬라는 일단 그런 이유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실적도 뭐 그다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른 전기차 관련주, 루시드, 그 다음에 리비안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시장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물론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기타 등등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야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해드리겠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들이 생긴다. 그래서 수급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코스피 200, 150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지 아니면은 저주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매도가 코스피 200에서 150 요쪽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허락되죠. 그래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그 펀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ETF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 왔니? 이거 구성 종목에 넣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 펀드가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너 지금까지 없었던 거니까 자금을 유입을 해줘요. 대신에 편출하는 종목에게서는 매도가 나가죠. 너 이제 코스피 200 아니니까, 코스닥 150 아니니까 나가. 그러면서 돈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편출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타나고, 편입이 되는 종목은 매수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야? 공매도잖아요. 공매도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니까 탈출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를 못 쳐. 공매도를 못 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안정감 있다. 안정적이다. 야, 너 이제 공매도에서 벗어났냐? 오케이.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는 코스피 200, 150에 들어가면 너 이제 공매도가 들어갈 수 있니? 공매도 칠 수 있는 거야, 너? 그러면서 뭐가 돼요?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거나 공매도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좋은 건데 악재성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게 이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일 하이텍, HPSP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 뭐 등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상 종목으로는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뭐 ST큐브 뭐 등등등 있다고 하고요. 쫓겨나는 것은 데브 시스터즈, 앞타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 공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면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는 것들은 공매도 타겟이 돼가지고 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공매도, 그 다음에 이런 자금의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유동 물량이 늘어나죠. 보유예수가 풀리니까. 그러면은 이 유동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시총에 관여하는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되죠. 야, 너 덩치가 더 커졌네? 좀 더 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들어가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도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보호예수 또는 대주주의 어떤 지분 매각 이런 걸 통해서 유동 물량이 더 확장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편출일과 관계없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 악재죠. 그 다음에 보호예수가 풀렸다. 악재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것보다 매도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자, 누가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어느 쪽으로 분위기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200,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지각 변동이 지금 다음 달 초에 진행이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 이 대형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편출입이 예상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이제 하기 전에 뭔가를 다 팔아치운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매수를 진입을 해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새롭게 편출입되는 종목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새로운 뭐 편출입 종목 해가지고 치면은 최신 뉴스 검색하시면 어떤 종목들이 후보군에 있는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에서 벗어난다 해가지고 조금 홀가분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2차전지 쪽으로 한번 갑시다. 미국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좀 이제 시기적절하게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지금 SDI, 삼성 SDI하고 뭐 에코프로비엠 뭐 등등의 종목들 많이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이 좀 커졌죠. 코스모 신소재, CIS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이런 중소형 전기차, 소재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주춤거리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를 길게 놓고 본다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나 LNF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저 위쪽 라인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하단으로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많이 빠졌었죠. 그때 한 40%까지 빠졌었는데 반등이 나가서 어느 정도 회복해주고 지금 다시 또 밀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6.39% 올랐고 포스코케미칼도 6% 정도 올랐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차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특정 종목만 올라가고 있고 뭐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잘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가 잘 못 가는 이유, 이 테마주고 개별주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시장의 분위기에 해석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가 잘 갈 때는 언제 잘 가죠? 뭐 특정한 뉴스가 나왔을 때나 이 업종,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커졌을 때 개별주가 잘 갑니다. 그런데 또 개별주가 잘 갈 때가 있어요. 대형주가 못 갈 때입니다.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잘 못 가고 시장이 주춤거릴 때 이 개별 테마주들이 잘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딱 보시면은 뭐가 나오고 있죠? 대형주들이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막 치고 올라가요. 분위기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대형주로
계속 집중되고 있어. 뭐 이런 시장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와서도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이만 올라오거든. 그럼 저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수익 났으니까 팔고 저쪽 올라오는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고요. 기대치도 높습니다. 다만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것이 항상 부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평가에 대한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공매도 이런 것들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아진 밸류에이션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는 환율 또는 글로벌 경기 이 변수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반영하려면 이게 몇 년치 앞에 있을 실적 전망치를 끌어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더라도 올라갈 일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 타겟이 될 테고 또 안 올라가자니 좀 이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될 테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자니까 지금 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재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사실 재작년 정도에 사주셔서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건데 지금에 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점대에서 변동성을 보일 때요. 재미가 아무리 없더라도 뭐 20, 30%씩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어요. 난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신다라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뭐 추세 하단에 사가지고 추세 상단에 팔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뭐 이제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든지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패턴, 이 급소에 따른 그런 매매 포인트로 보시는 그런 단기성 매매 종목들이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근데 모든 주식들이 다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굳이 그런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그러더니 높지도 않은데 꼭 사야 될까라는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지금은 안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지금 조금 올라가더라도 앞으로는 좀 불투명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글쎄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 국면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인데 숨고르기가 조금 오래 고를 것 같죠.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고 다시 이 가격대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면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날도 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불확실성을 띠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너무 좀 절묘한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쪽이 폭락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 많이 나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이제 CPI에 기대해야 되는데 CPI조차도 불안하다. 왜? 7.9로 찍었는데 7.9가 안 나오면 그것조차도 악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떨고 있니가 되는 건데 일단 CPI 지표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대형주들의 경기 변경에 따른 편출입. 자, 이 부분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매도가 되고 안 되고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네, 주가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뉴스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니까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은 공매도 위험 느낄 수 있는지 쭉 많이 올라간 종목이 새롭게 편입된다 그러면은 공매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많이 내려간 종목이 편출된다. 당장은 뭐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겠지만 오히려 공매도가 뭐 안 된다든지 저점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좀 가벼워질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인가 뭐 이거는 네, 숨고르기를 오래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겠죠. 뭐 딱히 뭐 많이 폭락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공매도에 타깃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고평가되는 부분을 조정해줘야 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폭락을 계속 해야 될 이유도 없죠. 왜냐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 저 밑바닥까지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뭐 이제 좀 가벼워진다라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몇 년 후의 것을 가져다 땡겨다 쓴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 가치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네, 멀리 있는 것을 땡겨다 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도 버티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매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의 상당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토마스 에디슨은 알칼리 전지를 완성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5만 번도 넘는 실험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에디슨의 일화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아니 5만 번째 성공을 한 거야. 우와, 드디어 5만 번째 성공하셨군요. 그동안 실패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칼리 전지가 되지 않는 49,999번에 49,999번의 그런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건 너무나 긍정적인 거죠.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매매를 했는데 뭐 손실이 났어. 손실 나서 어떡해? 무슨 소리야? 나는 수익 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야. 왜냐면 수익 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으니까 다음부터 그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똑같은 것을 또 저지르는 거야.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다음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경험으로 쌓는 거. 이거 돈 주고도 못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돼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니까 긍정적인 생각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